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 시장은 역시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1000개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지수는 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별로도 상당히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2차전지, 그 밖에 여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매물 압박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이제 거래일수로 이제 3거래일 남았는데요. 시장에 이벤트가 그렇게 크게 없고요. 내일 미국 시장은 오후 1시까지밖에 거래 안 됐기 때문에 크게 급락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일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는 현재 정치적인 영향이 증시의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시각이 그래요. 예, 국내 상황을 보는 외국인들 시각입니다. 예, 역시 끝나지 않은 위기, 정치적 혼란, 그죠? 예, 한반도에 대한 자성을 촉발하고 정치 불안, 예, 뭐 금리 인하를 또 앞당겨 갖고, 예, 또 환율을 좀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역시 원화 약세, 그죠? 예, 여러 가지 요인가 있는데, 그나마 맨 마지막에, 그렇지만 한국 주식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간추린 건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많이 떨어져 있는 증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정치적인 문제, 이게 외국인들의 시각이에요. 예, 오늘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결국엔 정치적인 문제가 좀 해소가 돼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증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세, 환율 안정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 뭐 1,560원까지 찍습니다. 1,500, 오늘 최고가 1,560원이에요. 예. 전일 대비 8.8원이 올랐는데, 그만큼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환율을 봐야 된다. 예, 여기서 말씀드렸죠? 환율을 봐야 된다. 예, 환율을 보고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거냐 말 거냐를, 모든 게 환율에 달려 있다. 외부 변수는 다 환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환율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과거 고점, 2022년에 고점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때 달러 인덱스가 112달러까지 갔었어요. 지금 현재 107달러 정도 하거든요. 7에서 8달러.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지금. 달러 변수 플러스 정치적인 알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 112달러까지 달러 인덱스였는데 현재 108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바로 정치적인 불안이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감안돼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안정이 나와야 매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안정만 돼도 환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원화로 바꿔놓고 원화 강세가 되면 앉아서 환차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인 거는 맞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빨리 좀 어떻게든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매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양도세 관련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알테오젠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약 450억의 매도가 나오면서 다른 바이오 올라갈 때 못 올라갔다. 이게 대주주와 관련된 양도세 50억짜리
거액 투자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약 900억 정도 나왔고 요거를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보다는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가면서 오늘 6.8% 정도 알테오젠이 상승으로 장을 마쳤어요. 양봉이 나왔죠. 예. 알테오젠은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어느 정도에서 기준 가격이 정해지고 1월에는 우리 박 사장님도 1월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 1월 달에는 좀 좋은 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면서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뭐 시간이 문제지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매력적인 증시 중에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1개월 전인데 금양에 대해서 벌점 맞고 정정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요게 10월 29일인가요? 그럴 겁니다. 10월 말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금양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죠. 오늘도 13%가 하락이 됐는데 오늘 금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지금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세일보에 나온 거죠. 이게 원래 조세일보가 7월 달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매출 104억이 과대 계상이 됐다. 그러니까 그 계열사에 그렇죠. 친동생 오너 있는 개인사에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매출을 만들어내서 영업이 한 50몇 억이 플러스 됐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이번에 증권 신고서 유상증자를 하려고 증권 신고서를 내는데 감사 의견에서 약간 이런 리스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도 약간 장난쳐가지고 지정감사라고 그래서 너 자꾸 회계 장사하니까 지정감사를 받아라고 해서 3일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했는데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금감원에 아직 조사 중이고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만약에 터진다. 요것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 내용이 아니고 다트에 나와 있는 증권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내부 감사에 있는 3일 회계법인이죠. 지적한 104억에 대한 과대 계상 사건. 그래서 뭐 시정 조치 결과라는 게 나와 있는 건데 임직원이 좀 연루가 됐다. 무리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고의성 이게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3일 회계 법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고의성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형사적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9월 달에 공시한 증권 신고서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재무 관련 위험, 뭐 2차 전지 업황에 관련 위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재무에 관련된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기업. 이거 계속 기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불확실하다는 위험이 있고 내부 회계 문제도 위험하다. 이렇게 또 지정 감사에 관련 위험도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이거죠.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사가 재무제표가 가지고 좀 오류가 있다. 이거는 좀 가뜩이 나죠.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이 돼 갖고 벌점 10점을 맞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터졌다. 그러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오늘 증시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재무제표 오류에 관한 위험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심사 및 감리 결과에 따라서 외부 감사, 회계 등의 규정에 따라서 주의, 경고, 과징금, 그다음에 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고,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주의만 나올 수도 있고 경고 나올 수도 있고 과징금 부여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위험을 고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금감원에서 결정되는 조치에 따라서 당사는 관리 종목 지정 이게 나와요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상패 이런 것들까지 본인이 이건 금감원에서 한 게 아니라 금양에서 얘기한 거예요. 금양에서 아까 증권신고서에 내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금양에서 쓴 거예요. 금양에서 관리 종목 결정이 될 거에 따라서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상장 폐지와 같은 차원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금양에서 제출한 거고요. 요거는 불성시 공시가 2번 당했죠. 저번에 8.5점을 받았는데 요건 2년 전이니까 이번 상관없고, 요거는 이제 자사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좀 불성실하게 했다라고 해서 8.5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거죠. 그 몽고 관련해 갖고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해서 벌점 10점 받고 2억에 대한 과징금을 맞았는데, 자, 그때는 이겁니다. 향후 그 과거 1년 이내에 누계 벌점이 15점이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 돼요. 이게 10점 맞았죠? 그러니까 10월 29일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5년 10월 29일까지 플러스 5점을 맞는다. 5점을 더 맞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에 관련 위험이 여기서 내부적으로 요게 아직 그 금감원에서 결정이 안 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의가 될 수도 있고 경고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게 잘못돼 가지고 불성실 공시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위험해지는 거죠. 그 점을 지금 오늘 우려해 갖고 시장에서 13% 정도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혹자는 야 이거 7월 달에 나온 내용인데 뭐 재탕이라고 하는데 7월 말에 나왔거든요. 하나도 영향을 안 받았어요. 7월 달에. 7월 말에 나왔어요. 7월 말에 나왔는데 7월 말에 보시면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죠? 그냥 영향이 없었다가 요게 이제 벌점이 부과되고 좀 부과되면서 오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시장도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거 관리, 상패 이런 내용을 스스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좀 악재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요즘 보시다시피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금양의 실적을 잠깐 보면 금양의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과거 실적들을 잠깐 보면 이래요. 실적이 2023년에 영업이익으로 140억 적자고요. 순이익으로는 600억 적자죠. 재작년에는 330억 적자인데 올해도 만만치 않아요.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3분기까지 1,600억이 적자예요. 그죠? 당기순이익이 현재 누적으로 1,600억 적자예요. 영업이익으로는 390억 누적으로 적자고,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고 무리한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 쪽에서는 이거 진짜 계속 기업으로 될 수 있느냐, 불확실성이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고, 3일 회계법인에서 계속 관련해서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했다라고 나와 있죠. 부채 비율이 400%고 유동 비율이 15%, 14%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 당사는 해소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계좌 구성하고 자본 확충한다고 해서 자사주 수중해 가지고 매각했죠. 요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2차 전지 확대를 해서 수익성 확보라고 했는데 요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발포제 매출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근데 요게 이제 개선 작업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는 감사인은 감사 의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3일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예요. 금양이 지정한 게 아니라 외부 감사를 니네가 자꾸 장난치니까 지정을 해서 3일 회계법인이 감리를 해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뀌긴 했어요. 올해 작년까지는 했고 바뀌어서 이제 다른 곳이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내년에 3월달 4월 한 중순 정도 나오겠죠. 회계감사 이제 하고 그럴 때 어떤 게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인제 내년 이제 3월 말에 인제 해서 한 4월 정도 나와요. 4월. 예. 3월 말에서 4월 정도 나오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감사 의견에 대한 뭐 제안이나 한정, 그다음에 뭐 의견 부적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관리 종목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사업성이 좀 불투명하다라고 이 그 3일 회계법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안 좋으면 부정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내부 회계에 대한 내부 통제에 관련 위험도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양이 쓴 겁니다. 예. 다른 회계법인이 쓴 게 아니라 금양이 자진 납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내부 회계 기준의 비적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요게 3일 회계법인에서 잘 보세요. 여기 내부 회계 제도 비적정. 잘못 보면 적정으로 봅니다. 빗자를 앞에 써갖고, 예, 비적정 의견이 나왔어요. 요게 그래서 약간 힌트인데 어떻게 될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 적정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에 빗자가 빠졌죠.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회계가 조직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제재 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증권 신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또 감사에 관련 지정감사 관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정감사에서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회계법인 한울 회계법인으로 선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또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또 지정감사로 또 정할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강화될 수 있다. 감사가 강화되면 역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회계 쪽에 문제가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오늘 금양이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예. 이때만 해도 잘 나갔죠. MSCI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또 편출됐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차트만 보면은 과거에 많이 보던 차트죠. 이런 것들. 쾌락들 차트잖아요. 지금 24,000원에 시총이 지금 1조 3천억이거든요. 예, 기장 공장 돌아가고 뭐 이러면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회계적인 문제하고 이 관리 종목 문제가 이제 불거져 갖고 뭐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거져 가지고 요게 시장에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막말로 그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9%예요. 한 500에서 600만 주 정도 갖고 있는데 그 펀드 입장에서 관리 종목은 편집하면 안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물량이 다 줄여야 되고, 이게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죠.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추가 매물이 또 나올 수 있고, 물론 이제 결정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되진 않아요. 내년 한 3월에서 4월, 늦어도 5월 달까지, 5월 초까지는 결정이 나오거든요. 요 부분이 좀 리스크하다가 보니까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제가 요때도 말씀드렸어요. 금양의 문제가 생각보다 좀 리스크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 금양 혼자만의 영향을 줘서 2차전지, 전체적인 2차전지 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여기 제 그 페이지에 오시면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틀림없이 비전투자연구소의 금양편을 보시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돌이켜보면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작년 여름이 거의 피크였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HLB라든가 알테오젠 그 밖에 많은 바이오로 수익을 좀 많이 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과거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4개월 전이니까 거의 한 5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바이오에 대한 좋지 못한 경험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해서 수익을 못 냈다. 2차 전지는 선 소장 인소대로 행해서 이제 13% 정도 수익이다. 요게 4개월 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좋은 날도 있겠죠. 2차 전지로 실망 중이라면 선 소장의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가 옛날에 그 지금 댓글 많이 달라들었지만 2차 전지 손실 본 거 많이 했다고 올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소통방에 보시면 따라 하신 분들은 2차 전지로 손실 부분은 대부분 다 만회하셨어요. 수익도 전환됐고 이번에 조금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죠? 알테오젠이 좀 눌렸다고 치더라도 원래 저희가 이 19만 원대부터 매수를 해갖고 더블 넘게 났다가 좀 밀린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잘못되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도 꾸준히 더 올라가서 충분히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12월 달에 기관 때문에 눌러놓고 있다. 평단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2차 전지를 만약에 4개월 전에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적인 에코프로, DM 4개월 전이면 한 요 정도 한 18만 원 언저리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맨날 2025년, 26년에 빅뱅이 온다. 빅뱅이 와가지고 번져 놓으면 다행인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다소 좀 시간이 좀 계속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때도 121선 넘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캐중구가 끝날 때 제가 제일 먼저 사주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도 뭐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도 좀 상당히 녹록지 않은 시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년 시장은 그리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호재만 나와도 생각보다 좋은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일부 섹터를 제가 좀 많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쪽이 좀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살 겁니다. 뭐 트럼프 관련주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서도 좀 바뀌면서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섹터로 제가 뽑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제가 이 소통방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보시면 연말 연초 제가 계속 연말 연초에 매매를 잘해야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 말에도 HLB 사가지고 3배 이상 수익이 났고 그 전전년도에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때부터 2차 전지 AI 로봇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났어요. 연말 연초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그쪽인 것 같아요. 제가 트럼프 관련주 해갖고 구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소통방, 집중방에서 조금씩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상당한 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먼저 살아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타이밍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좀 정리 일부 해갖고 좀 이쪽으로 가면 수익이 좀 커지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쪽으로 좀 많이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시장이죠. 어려운 시장이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가 없는데 꼭대기 있는 미국 증시를 왜 사냐 이 말이에요. 물론 뭐 흔들렸다가 더 간다고 하는데 이런 리스크보다는 참 바닥에서 움직이는 주식을 사놓으면 큰 리스크 없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증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공평해요. 많이 못 올라간 게 올라가고 많이 올랐으면 좀 조정받고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짝수에는 좀 저희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홀수에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먼저 돼야 되겠지만 환율도 좀 안정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승 패턴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신호에 따라서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요. 장중에 얘기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년에도 좀 2차 전지를 아직 매매를 다 못 팔아가지고 손실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좀 어떻게든 제가 만회해드리려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때를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조금 수익이 나서 전체적인 계좌를 빨간색으로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크리스마스 휴장입니다. 예, 성탄절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